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주말간에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인수 발표 소식 및 액면 병합 소식까지 나오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주가에 엄청난 상승 모멘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이나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7년 만에 다시 한번 액면 병합을 발표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면 병합 소식 말고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미국 현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TSMC에게 지금 질렸다. 그것이 내가 지금 올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이유다라고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고 지금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추가 계약 소식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주면서 삼성전자 지금 주가 폭등이 나올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 이슈부터 먼저 보면 지금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액면 병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을 지금 발표해 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2018년도에 뭘 했습니까? 액면 분할을 했죠. 무려 50대 1이라는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삼전 주가가 하나로 한 250만원 정도.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참여를 위해서 과감하게 최소 액면가 100원으로 설정하고 무려 50대 1이라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독려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50대 1 액면 분할 하고 나서 삼전 발행 주식수가 거의 60억 주. 60억 주의 유동 비율이 한 뭐 50억 주 가까이 육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됐고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뭐 하루에 뭐 한 5% 6%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오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주가가 못 가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하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고 무겁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칼을 빼들었다. 다시 뭐 하자? 주식을 조금 합쳐가지고 오히려 지금 주가도 좀 고주가로 만들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도 좀 구축을 하고 기업 이미지도 좀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2018년도에 액면 분할 할 당시 그때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0억 정도 육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도 사실 한 300, 뭐 40억, 50억 정도였단 말이야. 최근에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400억이 돌파를 한 건데 이때나 2025년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겠죠. 이게 그리고 액면가가 너무 낮아도 외국인들과 기관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확실히 고액면, 고주가가 더 건실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뭐 했다? 중요한 결단을 지금 해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버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이거 누르는데 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질렸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린 이유를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SMC가 사실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거의 뭐 1항이죠. 최강입니다. 최강.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TSMC가 어떤 전략을 펼쳤어요. 얘네들의 주요 고객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 애플도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애플 엔비디아 밑에는 뭐 퀄컴도 있고 그리고 뭐 AMD, 그 밑에 AMD도 있고 밑에 쪼르르르 있는데 얘네가 이 TSMC가 한 2년 3년 전부터 어떤 정책을 펼쳤냐.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뭐 미디어텍 굉장히 많은데 고객사가 많으니까 통보를 합니다. 어떤 통보를 해? 야, 우리 지금 고객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을 좀 줘. 니네가 돈을 내한테 잘 많이 얹어주면 우리 파운드리 납품에 우선권을 좀 주겠다. 그런 식으로 TSMC가 영업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당연히 뭐 테슬라도 뭐 퀄컴 AMD 밑에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화난 게 뭐냐면 수주 물량 자체로 보면 사실 뭐 사실 뭐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이런 기업보다 훨씬 더 낮은 순위에 있었던 이 테슬라
테슬라인데 사실 일론 머스크랑 TSMC랑 얘기가 다 끝났었대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급하니까 웃돈을 좀 얹어주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끝났어. 그래서 TSMC가 오케이, 니네 웃돈만 주면 우리가 너네 물량 다 쳐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테슬라보다 더 큰 웃돈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얘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테슬라를 제치고 1순위로 등극을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때 막 화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당장 TSMC랑 끊고 삼성이랑 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TSMC랑 아직 완전히 끊어내진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테슬라와 이 TSMC 간의 긴밀한 이런 파운드리 협약은 없을 것 같아요. 계약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추가 계약 소식이 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TSMC가 막 일론 머스크한테 계속 막 사과하고 뭐 대표 찾아가고 막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를 홀대한 TSMC는 앞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들 테슬라가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지금 포텐셜이라고 하죠. 포텐셜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기업들 위에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TSMC도 사실 일론 머스크와 등지는 거를 안 좋아할 거란 말이죠. 물론 뭐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한테 정말 초대박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닐까.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어땠어요 이제까지? 파운드리 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뭐 적자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아줬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기회를 굉장히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증명해내야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 지난 계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60억 달러, 23조 원 되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몇 배 더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줬었고, 그리고 지금 인터뷰에서도 지금 추가 계약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엄청나게 호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지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엄청난 이슈가 또 한번 나와줬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요 내용을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영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소식도 있거든요. 엔비디아 젠스랑 대표가 삼성전자와 지금 HBM 계약 전에 마지막 최종 콜 테스트를 원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이 계약이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영국 언론사 이 BBC에서 삼성과 엔비디아 간의 지금 HBM 공급이 계약 임박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젠슨항의 이런 발언, 최종 콜 테스트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 전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영문본으로 좀 봤는데 영문에 어떤 멘트가 쓰여져 있었냐면 The last of last라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어 뜻은 뭐냐면 진짜 마지막 콜 테스트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삼성하고 엔비디아 콜 테스트 했습니다. 수차례 지겹도록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투트랙 전략을 취하려고 작전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지. 이 투트랙 전략이라 하면 어떤 전략? 결국에는 이 SK한테만 몰아주지 않겠다. SK한테도 물량을 받고 삼성 거도 받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12월 말 다 돼가는데 SK하이닉스와 2026년 물량에 대해서 계약 안 했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젠슨항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삼성 거를 써야 돼. 왜냐면 지금 SK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 협상에서 이게 진전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랑 물량 협상에 대해서 질질 끌고 있는 거야. 삼성이랑 지금 마지막 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들을 필요도 없다.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 계약 소식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와 회동
성공적으로 마쳤고 파운드리 추가 계약 약속도 지금 받았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와줬거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난 23조 원 계약할 때 뭐라 그랬어?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몇 배 더 되는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도 해줬고, 지금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 만나러 또 미국에 갔죠. 미국행 하셨는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동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파운더리 추가 계약도 지금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조만간 삼성전자와 테슬라 관련된 추가 계약 소식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 뭐 200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200조 이상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삼성과 맺을 수 있을지 이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추가 계약은 무조건적으로 나와줄 거다. 사실상 뭐다?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TSMC에게 내줬던 파운드리 1위를 다시 한번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여러분들 테슬라가 택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술력 같은 경우는 뭐 입증을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뭐 AMD 혹은 뭐 애플 이런 기업들도 삼성전자를 또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이 파운드리 쪽에서 앞으로 이제 점유율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거란 거지. 삼성전자의 지금 점유율이 7%인데 여기에 지금 뭐 한 30%까지만 가도 여기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뭐 20조에서 30조 이상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까지 찍혀준다, 장부에 찍힌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30만 원, 10만 원도 벌써 넘었는데 30만 원도 결코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일단 국제정세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가 또 빠졌죠. 지금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국제유가가 또 폭등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오늘 밤 대이란 최대 규모 폭격을 할 거라고 하면서 미사일 기반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93달러까지 폭등을 하면서 100달러 오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또 안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끝날 희망은 또 보여지고 있고 계속 변동성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군사작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4주에서 6주 안에 지금 완료가 될 거다. 4주에서 6주면 사실상 3월 한 달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전쟁과 함께 증시를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증시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다. 이 전쟁 리스크. 그러면서 유가 압박, 환율 압박이 계속해서 올 거다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어쨌든 무조건 항복에는 이란과 어떤 합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의 이제 협상 방식이 늘 이런 식으로 먼저 겁박을 하죠. 협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겁을 주고 그 이후에 협상을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가는 그런 식의 화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만큼은 겁박이라기보다도 확실하게 이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강경한 태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증시 과연 다음 주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요걸 좀 말씀드려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사니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 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 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퀀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 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요 매수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넘어와서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날 나왔던 이런 급락들만큼의 하락은 나오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시장이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계속 이런 변동성의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왜냐? 아직 이런 전쟁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내려가야 시장이 잡히고요. 그에 따라서 유가가 내려간다는 건 결국 환율 안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치솟는 순간 여러분들 증시는 또 전쟁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일단 3월 한 달간은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변동성의 흐름 안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딱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거예요. 지금 증시가 불안정하지만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도 지금 코스닥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중심으로는 결국 하락 마감을 해줬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거는 이번 하락 이후에 회복세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2차전지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혹은 뭐 로봇, 이런 섹터들 우리가 조금 지금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2차전지, 이제 인터배터리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의 흐름도 굉장히 좋죠. 로봇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증시 견인을 할 만한 이런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코스피 쪽 뭐 반도체라든지 원전 혹은 뭐 태양광,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또 이슈화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움직일 것들이 결국 뭐 반도체라든지 원전,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란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 시장이 한번 충격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지수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오히려 코스닥 신고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 제가 뭐 있다 있어요. 인터배터리 이슈도 있고, 지금 바이오 쪽의 흐름도 심상치가 않고, 코스피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 생각했을 때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신고가를 갈 확률도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잘 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증시가 무조건 기회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뭐 몰빵을 하고 이럴 시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은 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증시를 대응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지금이 무조건 기회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조급함만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급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국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일시적 조정 이후에 7천 코스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증시는 위를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외부의 그런 흔들림, 전쟁이라는 이런 큰 키워드로 인해 가지고 살짝 조정을 받고 가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다? 코스피 7천, 코스닥 2,000포인트, 이런 위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대비만 해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어차피 트럼프는 빨리 끝내려고 할 거고, 전쟁을 질질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공격 들어가면서 이란을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라고만 하면 유가도 잡히고 결국 끝났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증시는 가파르게 또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해놓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 나도 네 말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시겠죠?